스터디 카페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10대를 성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키려 했던 사건 저희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가해자는 5년 전에도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됐던 걸로 드러났는데요. 당시 반성문을 10차례씩이나 써가며 재판부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조민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10대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피해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에서야 친구들의 증언으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강간죄가 아닌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이미 피해자가 사망해 협박과 폭행 같은 성폭행의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신 못 차리게 손으로 끌고 왔고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고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갔다 그러더라고요. 취재 결과 이 남성은 5년 전인 2018년에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실형을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에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미성년자들을 끌어들이는 등 이번 범행과 유사합니다. 당시 남성은 2달여간 10차례나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고 결국 3년 6개월형을 받아냈습니다. 양형 기준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권고보다 2년 반이나 적은 형량입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들이 적극적인 선도를 다짐해 정상 참작을 해준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출소한 지 6개월도 안 돼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3월 성추행을 시작으로 6명에게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스터디 카페 알바생 면접을 사칭한 수법으로 온라인상에는 언론 보도 이전부터 피해를 주의하라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터디 카페에서 면접을 보는데 이제 가게 말고도 뭐 2개가 더 있다. 이력서 공개해둔 거 보고 몸매가 좋아 보이면 연락을 하고 있다고. 여성단체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경찰이 부실한 수사로 강간 혐의를 입증하지 않았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하기로 폭행과 협박이 어떤 인정 범위를 좀 넓게 확대해서 보기도 했고 사건에서도 폭행과 협박을 충분히 좀 인정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도 지난 20일 이 남성을 재판에 넘기며 강간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